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능학 의사 닥터준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다룰 내용은 당뇨가 많아지는 이유, 그러니까 증가하는 이유와 비만의 근본 원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한 거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걸려 있거나 이런 것 때문에 병원 다니거나 뭐 약을 드시거나 치료법을 찾고 계시고, 얼마나 많냐면은 거의 전 인구의 한 반 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것 때문에 한번 통계를 찾아봤는데 2020년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당뇨 환자가 2020년에 한 570만 명 정도, 당뇨 전 단계 인구는 1497만 명, 그러니까 합하면 거의 한 2천만 명이 넘죠. 우리나라 인구가 뭐 5천만 명인데 전 단계와 당뇨를 합하면 거의 2천만 명? 그럼 5명 중에 2명. 당뇨 전 단계로 나오는데도 인슐린 저항성은 검사를 거의 안 하거든요. 근데 당뇨 수치는 정상인데 당화혈색소까지 인슐린 저항성만 높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거기까지 합하면 아마 반이 훌쩍 넘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런 당뇨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는 건데, 그것이 비만이랑도 연관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건강을 관리하는 가장 기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렇게 당뇨가 많은 분들에게 제가 이제 식단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단을 좀 해보셔라. 일단 당뇨라는 거는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서 오는 병이기 때문에 탄수를 좀 줄이는 식단이 중요하다. 제가 여쭤보면 대부분 뭐 도수 낮은 술, 특히 당을 올리는 데는 맥주, 막걸리 이런 게 도수 센 술보다는 안 좋고, 라면이나 뭐 빵이나 너무 단 과일이나 열대 과일이나 뭐 이런 당을 올리는 음식들을 얘기해 드리면 다들 하시는 얘기가, 그러면 전 뭘 먹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뭘 먹어야 한다는 얘기는 주로 그걸 먹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답변할 수가 없는 거고, 그 사람은 그런 식단이 어떻게 해서 형성됐냐 보면은 환경이 만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당뇨는 요즘에 엄청나게 증가했는데, 큰 그림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유전자에서 당을 갖다가 쓸 수 있는 거, 이런 거는 정해져 있어요. 몇만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예전에는 우리가 사냥도 하고 과일 따먹고 이런 시기가 있었죠. 침엽 수림 생활 이런 걸 했죠. 그러다가 인구가 많아지니까 농경을 해서 음식을 배분을 하고, 근데 그렇게 농경을 하다 보면은 당 섭취가 늘어나죠. 점점점 인구가 늘어날수록 당 섭취가 많아졌죠. 그리고 1970년대에 보면은 그 엔젤 키스 박사가 심장 콜레스테롤 가설을 내고, 그 가설이 정설로 굳어져서 마가린, 쇼트닝, 뭐 저지방 우유, 식물성 경화유, 식용유 뭐 이런 지방을 멀리하고 포화 지방을 피하고, 대신에 이제 트랜스 지방들이 출현했죠. 트랜스 지방, 더 안 좋은 지방들이. 그러니까 탄수화물 많이 먹고 더 안 좋은 트랜스 지방을 먹는 시대가 된 거죠. 그게 이제 건강한 지방을 대체해버린 거죠. 그러다가 이제 사회가 발전하니까 편의점도 생기고 프랜차이즈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또 우리 환경이 플라스틱도 많이 쓰고 포장 용기도 쓰고, 그런 것들이 사람의 몸에 더 쌓이고, 이런 것도 당을 올리는 원인들이 되고, 이런 환경 때문에 사실은 당을 섭취하는 게 굉장히 늘어난 거죠, 1차원적으로 보면. 그리고 현재 당뇨 식단도 어떻게 돼 있냐면, 나라에서 지정한 식단은 탄수화물 섭취가 60%가 넘습니다. 탄수화물 섭취가 60%가 넘는데 그렇게 드셔가지고 그분들이 당이 좋아지냐 그러면 당이 좋아지질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건강한 식단을 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당화혈색소나 당뇨 전 단계나 당뇨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는, 그 사람은 현재 자기 몸이 처리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당을 섭취하기 때문에 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식단을 줄이진 않고 약이나 주사제나 이런 거에 의존을 해가지고 당뇨도 치료하고 비만도 치료하고 그런 사회에 살고 있죠. 근데 제가 보면은 안 좋은 거를 하면서 좋은 걸 하는 것보다 안 좋은 거를 안 하고 좋은 걸 하는 게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당은 많이 섭취하면서 내가 처리할 수 있는 이상으로 당뇨를 빼는 약을 또 처방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조금 아이러니한 사실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넓게 보면은 당뇨랑 인슐린 저항성이랑 연관 있는 병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혈압, 심혈관 질환, 뇌졸중, 심근경색, 다양한 심장혈관 질환들이 다 포함되죠. 그 다음에 암을 가장 키우는 것들이 혈당을 빨리 올리는 음식들이에요. 액상과당이 가장 많이 키우고, 설탕, 유당, 정제탄수화물 이런 게 이제 암을 많이 키우는데, 당뇨가 있으면 당이 높기 때문에 몸에서 암이 생기기 훨씬 더 좋은 환경이죠. 암이 있을 수 있는 탄수화물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은 더 암이 생기기 쉬운 체질이 되는 거죠. 우리 인간이 사망을 할 때 보통 심혈관 질환 아니면 암인데, 이 두 가지 다 영향을 주니까 거의 모든 사망과 연관이 있다고 봐야죠. 뭐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죠. 당뇨가 있는 사람은 100세를 넘는 사례가 없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 그 외에도 이제 우리가 노화도 빨리 오고, 퇴행성 뇌질환, 그러니까 혈관성 치매도 혈관 질환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많이 오고, 여성분들이 생리가 안 나와서 고생하는 뭐 다낭성 난소도 사실은 뭐 피임약도 처방받고 그러지만 근본 원인은 인슐린 저항성이고,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빵, 케이크 뭐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거죠. 체중이 무거워지면은 당도 오르지만 무게가 무거워지니까 관절염, 디스크 이런 것도 많이 오고, 몸의 에너지 대사가 떨어지기 때문에
때문에 만성피로도 많이 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다 깔려 있다고 봐야 되죠. 그리고 당뇨만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뇨 그 전 단계에 있거나 아니면 당뇨 전 단계도 아니고 인슐린 저항성만 있는 분들도 제가 지금까지 내과 진료를 하면서 약도 필요가 없는 분들이 있었는데도 상당히 많이 사망을 하셨어요. 예전에 제가 기능학 모를 때 제가 진료에 대해서 후회를 하게 하는 그런 원인 중에 하나 있는데, 체중이 좀 통통하고 당도 약간 올랑말랑 이런 정도, 혈압도 약간 경계, 콜레스테롤도 약 먹을 정도는 아니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런 분들이 갑자기 이제 뭐 40대라든지 아니면 40대 중반, 50살도 되기 전에 갑자기 급사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주변에서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정말 예상하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건데, 당뇨가 안 와도 그 전 단계만 해도 혈관의 염증은 다 진행된다는 얘기죠. 또 통계를 보면은 30세 이상 당뇨 환자 중에 54.4%가 비만이고 58.6%가 고혈압을 가지고 있다. 이 얘기는 비만과 고혈압이 어떻게 보면 당뇨가 비만 고혈압과 연관이 있고, 당뇨가 좀 줄면 이 고혈압과 비만이 더 줄 수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데이터일 수도 있어요. 이 겹치는 게 많아지니까 당뇨가 늘수록 혈압도 많아지고 비만도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안심할 수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인지를 못하는 거는 서서히 사회가 변하고 식단을 갖다가 많이 사람들이 찾아 먹게 되고 많이 손에 닿을 수 있는 곳에 있고, 심지어 국가에서 정하는 당뇨 식단마저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탄수화물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사람에게는 그런 것들이 이제 당뇨가 잘 낫지 않는 거죠. 그래서 당뇨는 불치병이라고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 배웠죠. 당뇨는 치료가 안 되고 관리하는 병이다. 한번 걸리면 나을 수는 없다. 근데 제가 보니까 그 얘기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더라고요. 당뇨를 완치한 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근데 공통적으로 한 거는 여러 가지도 있지만, 일단은 본인 몸에서 처리할 수 없는 이상의 당을 섭취하는, 또 운동도 하지만 식단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거를 조정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거의 다 해결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일단은 그런 식단을 조정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필요성과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뭐 약만 주고 식단은 그대로 있고 또 관리를 받고, 그럼 약에 대해 부작용이 또 오고 약은 또 늘어나고, 정말 교과서에 나온 것처럼 당뇨가 불치병이라고 하는 코스로 가게 돼 있죠. 그냥 그대로 그 식단과 우리 환경과 자기 당뇨라는 상황에서 뭔가 특별한 자기의 변화가 없이는 그냥 환경에 그냥 지배당해서 그걸로 인해서 병이 생기는 거죠. 이런 병들이 많거든요. 알러지도 그렇고 여성 암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일단 오늘은 이 당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을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외국 가보면은 서양 사람들은 뭐 가슴 크기나 이 배에 나온 거나 이런 엉덩이 크기가 굉장히 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동양 사람에 비해서. 그거는 그 나라 사람들은 췌장이 좀 강해요.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그래서 당이랑 탄수를 많이 먹어도 그거를 이겨내는 힘이 좀 더 강하거든요. 그 이겨내는 힘이 강하다는 거는 당뇨로 넘어가지 않고 당뇨 전 단계 인슐린이 많이 상승한 상태에서 계속 유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인슐린이 높아진 상태는 계속 그러니까 지방을 생성시키거든요. 우리가 지방을 생성시키는데 인슐린이 없으면 지방을 만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혈당을 오르는 음식을 먹지 않으면 지방은 생성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알고 내가 활용을 하면은 체중 때문에 곤란을 받는 일은 결코 없는데, 우리는 잘못된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그냥 식욕을 억제한다거나 막무가내로 굶는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이런 분들이 영양제든 처방하는 다이어트 약이든 아니면 한약이든 항진되게 해가지고 식욕을 억제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거를 드시는 분들은 거의 다 렙틴 호르몬, 그러니까 체중을 다시 찌게 하는 그 요요 호르몬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서 나중에는 그 약을 끊었을 때 바로 체중이 리바운드해서 쪄버리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 다이어트 치료가 계속 실패하고 비만 치료가 자꾸 요요가 있고, 살이 쪘다 빠졌다 하니까 뭐 약이나 이런 영양제 파는 제약회사라든지 이런 데는 좋지만 환자들은 계속 비용은 나가는데 살이 쪘다 빠졌다 하니까 몸 자체가 안 좋아지는 거죠. 그런 것들이 계속 악순환에 고리에 있는 거죠. 실제로 보면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이 뭐 전체 뭐 5%다 이런 것들. 근데 사실은 그거는 다이어트에 대한 방법을 몰라서, 가장 근본 원인을 몰라서 그런 거거든요. 그 다이어트의 근본 원인이 바로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제가 진료실에서 봐보면은 비만을 치료할 때 가장 작용하는 큰 것들은 식욕을 이렇게 억제하는 게 아니라 몸의 피로감, 그러니까 대사가 떨어진 것들을 정상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중요하고, 에너지 대사가 안 되면 활력도 안 나고 움직일 수도 없고 운동도 할 수 없고, 사람이 이게 대사가 떨어지고 활력이 안 나니까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요. 그런 거를 잡아주는 거, 그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몸의 호르몬이나 세포 대사, 뭐 탄수화물 대사 여러 가지가 있죠. 그거를 방해하는 독소들도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너무 광범위해서 이런 거가 필요한 분들은 전문 클리닉에서 진료를 받아보시면
알아보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거든요. 인슐린 저항성이 보통 우리나라 인구의 반 거의 이상 있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통계를 보던 진료실을 보건 이것을 치료하는 것이 가장 핵심인데 이런 쪽으로 접근하는 건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 다이어트 쪽에서는 요즘에 점점 그 다이어트 약들이 비만의 그래서 근본 원인 중에 하나인 인슐린 저항성 쪽으로 접근하는 식으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맞는 주사제 뭐 싹센다나 빅토자라든지 인슐린 떨어뜨리는 주사 계열들, GLP-1 수용체 작용하는 또 뭐 트루리시티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주사제들이 있는데 이 약들의 공통점은 인슐린을 떨어뜨려서 당을 좋아지게 하지만 체중도 빠지게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거를 점점 업그레이드 시켜서 제품명은 마운자로라고 하는 그 주사제가 있는데 얘는 지금 당뇨약으로는 승인이 됐지만 아직 시장에 나오진 않았는데 최근에 연구를 보면은 그 주일에 한 15mg 정도로 투여를 받고 72주차 대략 보면 한 4달 정도 되거든요. 4달 후에 이 사람이 뭐 식단이나 이런 거를 크게 조정 안 했는데도 이렇게 주사를 맞으면 60kg인 사람은 4달 후에 12kg 정도가 빠져서 48kg가 되죠. 근데 60kg인데 48kg 된다 그러면은 4개월 후에 굉장히 이상적인 체중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한 내가 좀 더 쪄서 70kg다. 그러면은 20%면은 4달 후에 한 14kg 정도 빠져요. 그러면은 한 56kg.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인이 원하는 몸무게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체중이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 주사제는 치료하는 게 딱 한 가지예요. 인슐린 저항성을 잡는 거죠. 그러니까 섭취하는 당 때문에, 설탕 때문에, 과당 때문에 올라간 인슐린을 낮춰주는 거, 그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게 당뇨랑 비만에 똑같은 효과가 나오고 굉장히 좋은 효과가 나오는 걸로 나타나 있어요. 근데 이런 것도 지금은 주사제가 안 나와서 안타깝다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식단이라든지 조금만 영양소를 보충해주면은 이 주사제를 안 맞아도 이거 이상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저도 해봤고 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그러니까 당을 치료하는 가장 좋은 약은 식단입니다. 식단. 당화혈색소라고 우리 당뇨를 측정하는데 보통 약들 중에서 효과가 좋으면 당화혈색소가 뭐 한 2% 떨어진다, 1% 떨어진다, 뭐 0.5%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혈당 오르는 음식들을 확 줄이는 분들은 초기에는 뭐 0.5, 1, 2%가 아니라 뭐 5%, 당화혈색소가 6%도 떨어지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12%인데 6%가 돼요. 이 약으로 안 되는 거거든요. 학교에서 이런 거는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런 게 돼요. 그리고 살도 빠져, 관절도 안 아파, 혈압도 떨어져, 피부도 좋아져, 피로감도 좋아져. 이런 것들을 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것이 개선되는데 사람들은 이거를 잘 모른다는 얘기죠. 그리고 알려드려도 그럼 나는 뭐 먹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죠. 점점 비만 약들은 진화돼서 당뇨의 근본 원인인 인슐린 저항성으로 접근해 가고 있고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인식을 해서 이런 약들의 혜택을 보지만 내가 좀 더 식단을 조정을 해서 나의 이제 이 비만인과 당뇨의 근본 원인을 조절할 수 있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 약에 더 의존하지 않고도 더 빨리 지금부터라도 당이랑 비만에서 벗어나서 내가 노화도 방지할 수 있고 몸도 건강해지고 심혈관 질환도 예방되고 몸에 살도 빠져서 옷태도 나고 이런 몸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반적인 포괄적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나도 당뇨가 좀 있는데 나도 살이 좀 쪄서 혈압이 좀 경계에 있는데 나도 좀 몸이 안 좋은데 이런 모티베이션, 동기부여를 좀 받아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전반적인 얘기를 해드렸고 살이 자꾸 빠졌다가 또 찌고 요요를 계속 일으키는 비만의 방법들 계속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당을 계속 유지하게 만드는 그런 식단들 여러분들 이거를 가장 포커스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고 또 그걸 교정할 수 있게 제가 한번 다음 시간에도 이런 뭐 식단이라든지 이런 걸 좀 더 여러분이 직접 실천할 수 있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당뇨랑 비만은 원인이 같아요. 가장 큰 원인이. 그것만 교정되면 여러분들은 엄청난 삶의 질의 개선을 느끼실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이런 이론을 바탕으로 실제로 현실에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그게 뭐 요리법이 될 수도 있고 식단이 될 수도 있고 뭐 영양제도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자신의 몸에 어떤 안 좋은 대사를 인지하는 방법도 될 수가 있죠. 당뇨가 오는데 병원에 가서 검사를 안 해봐도 내가 더 전 단계에서도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증상들을 제가 알려드리고 그거를 좀 더 자연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다들 이제 건강하시고 그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솔루션으로 함께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